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싫어하는 과목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운 과목. 슬럼프 같은 것도 좀 있으셨을 거예요. 슬럼프는 좀 영어를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강TV의 현입니다. 오늘은 세무직렬계 이병헌 우리 서비 주무관님을 모시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의 수험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제 의견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열정적인 우리 서비 주무관님 모시고 수험생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을 좀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험 합격을 필기는 총 3번을 했었는데 3번? 네. 첫 해 준비했을 때 한 9개월, 10개월? 그 정도에 이제 국가직 붙고 그리고 그 다음 지방직 붙고 근데 그 이후로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0.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면접? 근데 보통은 이제 국가직에서 네, 국가직에서. 처음에 떨어지셨고 9개월 하시고 네. 그리고 지방직을 붙은 다음에 임용 기회를 냈어요. 국가직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국가직을 또 준비했는데 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또 지방직 한 번 더 붙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럼 총 4번의 시험을 보셔서 네. 필기는 3번을 합격을 하셨고 면접은 2번 합격을 한 번은 합격을 2번은 합격을 했죠. 3번 보고 2번 합격. 휴학을 하고 네. 공부하셨다고? 저는 이제 3학년 2학년 2학기까지 하고 3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공부를 바로 시작을 했죠. 3학년 1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했는데 2학기까지 하고 네. 그러면 전체적인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국가직, 지방직 붙었을 때가 9개월 있고 거기서 또 1년을 더 하면 그 다음 지방직 있죠. 그 다음 국가직, 지방직. 네, 그래서 한 1년 반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필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중간님이 합격하신 쪽은 지방직, 세무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저는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사회,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과목이 바뀌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는 게 시험 전에 제가 준비를 하러 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직렬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 점수나 제 상황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TO에 따라서. 그래서 공무원 합격을 보면 어떻게 전략이었죠. 전략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사회나 그렇죠. 행정학을 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세무직은 회계, 세법. 회계와 세법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죠. 국가직은 국세법? 네, 국세법이고 지방직은 지방세법을 하는데 보통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국세법을 계속 공부하시다가 국가직이 끝나면은 그 다음 지방직까지 텀이 있잖아요. 그때 지방세법을 빠싹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왜냐면은 이제 세법이라는 체계가 있잖아요. 체계 안에서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법이 아무래도 지방세법보다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국세법을 탄탄하게 공부를 하면은 지방세법은 그 이후로 미친 듯이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 주무관님이 그 선택 과목을 어쨌든 그걸 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수험생분들은 이제 세무와 회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약간 선배로서 전략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어쨌든 합격하고 나서도 이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시험은 합격을 하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세법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회계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결국 그 경쟁적인 상대 순위에서 밀리면 합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세법을 잘한다고 아니면 세법이 재밌다고 세법만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과목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운 과목. 그걸 올리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니까 하는데 좀 멋있었어요. 그럼 주무관님 확고한 본인만의 신념이라는 게 저는 조금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주무관님만의 약간 공부할 때 암기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진짜 가장 꿀팁 하나요? 필살기. 나는 이렇게 진짜 하기 싫었던 것도 주무관님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본인만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렇게 했던. 제가 싫어하고 안 헤어지는 거는 노트로 정리해서 그 노트 한 권에 좀 다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노트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겠죠? 싫어하는 것들만? 싫어하는 것들. 안 헤어진다. 싫어하는 그냥 이거는 그러면은 그날 이제 그런 걸 정리하면은
처음부터 누적 복습을 계속해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노트 안에 있는 거는 외워지는데 그 중에서 또 안 외워진 게 있어요. 그럼 또 다음 노트에 적고 다시 외우고, 그리고 그렇다면 노트가 여러 번이 나오면 그 중에 또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적고 또 다시 외우고.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들은 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런 해야죠. 거는 이제 아픈 자식일수록 그러니까 좀 더 안아준다고 해야 되나? 미운 자식일수록 안아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시험은 100점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 회계 이런 거 하면은 약간 산수? 수학? 이런 네.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산수랑 수학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회계라는 면에서라기보다도 저는 세법적인 측면에서 암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산수적인 거는 네. 사실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어요. 네, 산수 그리고 수학보다도 산수죠. 수학은 뭐 예를 들어 선형대수학 이런 여러 가지 수학의 종류들이 많은데 뭐 저희가 세법을 한다고 했을 때 근해 공식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제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보단 산수보단 암기. 암기를 위주로 한 산수가 사실 거의 80~90% 이상은 사실 하죠. 100%가 아니에요. 100%. 수학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네, 수학은 안 나와요. 시험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 만큼 에피소드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에피소드도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당연히 일단 학원에 가면은 제 내적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저분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말도 한마디 안 해봤지만 경쟁심이 있었어요. 저 사람보다 늦게 가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보이는 저 자리에 앉아있는 저분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나도 해야지. 그쵸. 가끔씩은 중간에 학원을 다녔어요. 네, 저는 학원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그 수가 합격 발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가 시험의 발표 날이었는데 어떤 분께서 저 약간 내적 경쟁자였거든요. 그분이랑 네. 이렇게 아는. 저분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을 찍고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짐을 싸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사물함에 있는 짐까지 다. 근데 되게 좀 웃으면서 가셨는데 아마도 그날 이제 합격을 하신 것 같았어요. 약간 그분도 가시면서 내가 이겼어. 그분은 저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근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중간님 스타일상 이렇게 쳐다보는 왠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주무관님보다 조금 더 일찍 합격. 그렇죠. 먼저 준비도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행운을 빌었죠. 왜냐면은 저분만큼 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무관님 그렇게 사실 공부 기간만 보면 거의 2년 가까이 하신 건데 그쵸. 그 안에 되게 열정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국가직이나 이런 것들 뭐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슬럼프 같은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슬럼프도 있죠. 어떠셨어요? 영어를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사랑했고 사랑했지만 못했고 시간도 가장 많이 쏟았지만 못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모의고사가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할 때 약간 슬럼프라면 슬럼프고 미신이긴 미신인데 제가 다 맞은 시험지가 있어요.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영어. 그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거 좀 할 수 있어. 나 원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실수한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그것도 들고 가서 새벽에 저는 5시 좀 넘어서 한 6시쯤 가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제일 먼저 가서 영어 한 번 더 풀고 제가 다 맞은 걸 그대로 다시 풀어요. 그렇게 해서 나 다 맞을 수 있어. 오늘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그쵸. 내가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여버린다. 시험으로 죽여버리겠다 라는 마인드로는 했죠. 그럼 이제 면접 마지막에 이제 지방직 세무직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으셨을까요? 그 국가직 면접과는 좀 다르게. 그쵸. 아무래도 좀 특이한 질문을 여쭤보세요. 저 이제 여쭤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상관분께서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계산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세무직이라서 일부러 그런 질문.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말씀?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질문이 있었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팔에 분명히 몇 개 있고 정신이 혼란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뭐 구속 요건에 대해 말해봐라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의 질문. 그쵸.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지방직 면접 보고 나서는 이거 무난하게 합격하겠고 그리고 저희 또 1배수기도 했으니까요.
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마음의 안심이 또 되죠.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조금 이렇게 긴장 풀으라는 식의 네. 아니면 그 면접자분이 오늘 밥값을 내기 싫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일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직 공무원을 꿈꾸는 우리 수험생들,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험 생활에 있어서 쉬운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도 면접까지 떨어져 봐서 그 마지막 그 지하를 체험을 해봤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끝까지 생각이 든 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지금 수험자분께서 수석을 하시는 분의 입장이더라도 시험 전날이 되면 떨리고 모르는 게 나오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시험날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 종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자 언어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 약간 좀 논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공무원 준비를 할 때 내가 이 시험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사실 가장 힘들게 하잖아요. 공무원 생활에. 그게 가장 힘들죠. 근데 사실 정말 열심히 하면 떨어져도 후회 없는 거죠. 이게 주무관님 말처럼. 네. 그런 것들의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자체가 수험 생활 자체가 내가 뭐 이거는 그 다른 선생님 강사분께서 하신 말이기도 한데 애매하게 노력을 하면은 내년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붙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약간 잘못되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진짜 이것보다 더 어차피 못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고 내년에도 이것보다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 정도면 붙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만이 아닐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시험 전날까지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편에서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